자, 반갑습니다. 추멘토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 이 결렬에 대해서 저 추멘토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3월 1일 쉬는 날이죠. 예, 편히 쉬고 싶었는데 이 이슈만큼은 꼭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추멘토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분석에 있어서 좀 그 전에 좀 아셔야 될 점은 이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한 말은 아쉽다였습니다. 아쉽다. 기자회견에서도 내내 이 아쉽다는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번 협상이 2차 북미 회담 협상이 이제 결렬이 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 상실감에 빠지시고 이제 주식은 끝이다. 아니면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런 경제 협력은 앞으로 더 이상은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 최멘토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 트럼프가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 트위터에도 썼었고요. 이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로 급하지 않다. 이번 북미 회담이 마지막일 리가 없다. 더 할 수 있고 더 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태도는 이거예요. 나는 우리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하지가 않고 이번에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그냥 결렬시킬 수 있다. 결렬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을 했던 거고요. 뭐 압박을 준 거겠죠. 김정은한테. 다만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경제 상황을 이제 자체적으로 견디기에는 2019년이 너무나 긴 상황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하다. 이게 거의 이번 협상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결례를 내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혼잣말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시간이 많다. 더 이상 급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정은이 혼잣말로 우리는 시간이 귀중한데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이번 대화로 우리는 더 서로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제 방향을 나아갈 것인지, 어떠한 이제 방향성으로 이 협상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회담은 완전히 결렬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하노이에 2일을 더 머문다고 했죠. 저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북한을 이끌고 있는 그런 수장으로서 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급한 건 북한이지 지지율이 견고해지고 있는 이 트럼프에서는 전혀 이제 시간이 급하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런 파토의 이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저 최면토 같은 김정은은 이 파토, 이 결렬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회담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은 위험 요소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틀을 더 묵는다거나 아니면 산업 시찰을 한다거나 정상 국가의 궤도를 가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정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어째서 파토를 냈는가 혹은 파토를 낸 회담에서 왜 굳이 트럼프는 참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중국 행정부도 등골이 굉장히 오싹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결렬이 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이다. 아니면 미중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미치광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제 최악의 결과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관세를 만약에 다시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25%까지 확대를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미 제조업 지수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정치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저 최면토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확실하게 이제 붕괴는 이제 중국 경제와 시진핑 권력의 위태로움은 곧
적극적인 생명 연장의 길로 이제 연결이 된다. 결국 트럼프와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정상이라던가 혹은 뭐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답이, 이 해답이 어떠한 뉘앙스를 풍겼는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니면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 비핵화도 미국의 제재를 풀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북한의 족쇄가 될 것이다. 저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미국에 있고 북한에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행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미국과 미국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행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주변에 이제 미국 통들은 대부분 이번 북미 회담의 결과를 그다지 낙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행정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 뭐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좀 봤을 때 스몰 딜이 날 것이다 혹은 스몰 딜이 나지 않는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다지 뭐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낙관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지금의 미국 정치 상황, 미국에 대한 이제 북한의 인식을 좀 알 수가 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의회 상황과 탄핵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트럼프의 전략 방식대로라면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정치적 압력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비판적인 시야를 분산시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최재민트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또한 이제 코아 이제 이슈가 좀 터지면서 굉장히 좀 난해해져 있는 그런 이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혹은 이제 임기 내에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 측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스몰 딜이 일어난다면 혹은 거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거래 성사가 되었다면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비판받을 요소를 더 크게 제공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이제 회담에 반대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제 트럼프가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섣부르게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비판이 날이 서 있는 가운데 이런 탄핵 이슈, 코아 이슈까지 겹치면서 트럼프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뭐 핵 시설이라던가 ICBM 이런 것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트럼프의 반대 세력을 이제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트럼프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왜 파토를 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저 최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의 트럼프가 무엇인가 자신의 이제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만약에 씌었다. 트럼프가 이제 스몰 딜을 일으키면서 씌워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디까지 와야지만 이제 협상을 잘한 것인가 이러한 이제 좀 성공적인 이제 정치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라도 미국을 위해서다 혹은 나의 정치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이러한 협상을 한 것이다라고 이런 반대 세력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론은 굉장히 뭐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내지 않겠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신중하다.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뿐더러 이에 대해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피상적인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비판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었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협상에 이제 불씨를 다만 남겨놓겠죠, 당연히. 왜냐면 협상의 불씨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반대 세력의 이제 트럼프가 북한과 이런 평화협정 혹은 북한의 이런 위협을 완전히 타개시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씨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을 더 이어나갈 것이고 다음 회담에 대해서 혹은 다음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이 이제 쩔쩔매면 끌려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만약에 친서를 보낸다거나 혹은 김정은 혹은 북한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만 나타나 준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내 지식 세력들에게 이제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하노이 회담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북한과의 이제 협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을 시켰다는 것은 내 정치적인 사소한 이런 이득뿐만이 아니라, 이득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앞길,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훨씬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미지까지 주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었든 간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만 한다면 내년 11월에 재선이죠. 성공만 한다면 결국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어떻게든 좋게 끌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재선에 나아갔다는 것은 재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그런 포석이 있는 것이고 저체면터는 그 포석을 위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트럼프가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죠, 경제. 이제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퇴직금이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증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나 한국처럼 뭐 나중에 받는다 혹은 몇십 년 뒤에 받는다 정말 내 일이 완전히 끝났을 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율적인 해고가 가능하고 또 엄청나게 이직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 삶에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이 퇴직금은 증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었죠. 이 부시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를 완전히 파탄났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일으킴으로써 이 전쟁에 대한 후유증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의 이제 빌 클린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대통령이 되었죠. 부시를 이기면서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슬로건을 내밀면서 이제 부시의 대선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것이고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협정을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나가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작년에도 FMC로부터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라고 그렇게 이제 압박을 줬던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재선 이후에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보다는 북미 협정 혹은 미중 협정을 통해서 이 미국의 영원한 1인자를 이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쓸 것이다.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2020년 11월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살리려 할 것이고 저는 그런 트럼프 행보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이슈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북미 협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고 증시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이 협상을 조금 더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고요. 재선 이후에는 이 매듭을 완전히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북주
저체면토는 추천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 빛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렇게 빠질 때 저체면토도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주,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지금부터는 봐야 한다. 저체면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북미 협상에 대한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북미 협상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최면토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